이제 어느덧 마지막 세션의 사례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을 주제로 세션 4, 거기에서 이제 사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헌 DLENC 주택사업본부 전문 임원님께서 건설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정헌 DLENC 전문 임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LENC의 김정헌 상무입니다. 메타버스 거장이신 김 교수님 뒤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되게 부담스럽네요. 준비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건설사에서 한 20여 년 정도 IT를 기반으로 해서 건설 관리를 혁신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건설 산업에서 이 IT 관련해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얘기되고 있는 게 BIM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인데요.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기존의 2D로 도면을 그리고 그걸로 이제 그 건물을 지었다면 이제 BIM이 오면서 이제 설계 자체를 3D로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입혀서 건설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뭐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술이 조금 재밌는 게 원래 3D로 뭔가를 설계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뭐 이렇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오토데스크라는 회사가 만들면서 이걸 그냥 기존의 똑같은 3D 설계 소프트웨어 이렇게 팔아먹기에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거를 BIM이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마케팅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똑같이 3D 설계 툴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BIM이라고 바꾸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이게 그냥 단순한 3D 설계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정보들을 넣어서 원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공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향후에는 건물을 짓는 데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물을 운영하는 데까지 사용되는 기술로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여러 기관에서 이것들에 대한 로드맵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데요. 제가 건설업의 메타버스에 대한 강의를 부탁받으면서 이 메타버스가 좀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로블록스, 뭐 제페토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다 쓰고 있던 어떤 그런 뭐 디지털 상의 어떤 그런 툴들이나 아니면 환경들이었는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누군가가 이게 메타버스야. 우리는 앞으로 메타버스를 뭘 해야 돼요. 막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정의되고 또 더 많은 분야로 영역이 넓어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제가 하고 있던 이 빔이랑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건설 산업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건설 산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산업군 중에서 가장 디지털화가 적게 되어 있는 거라고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벌써 막 이 미래를 얘기하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게 되게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막 찾아봤는데 다른 산업 되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 건설 산업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대부분 이 네 가지가 기본적인 서비스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어서 이거 관점에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가장 그래도 익숙한 게 아마 이 가상세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모델하우스를 짓고 이렇게 모델하우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3차원으로 만들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 같은 걸 만들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 모델하우스 자체를 이제 많이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사진 기반이 아니라 실제 모델링, 게임 엔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건 조금 뭔가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게임 엔진들을 좀 더 고급적으로 사용하고 이제 게임 엔진에 있는 기능들이 저렇게 마감들을 바꿔보기도 하고 가구들을 바꿔볼 수도 있고 위에 이런 설계들을 또 바꿔보기도 하고 빛을 넣어서 좀 더 실제와 비슷한 형태의 것들을 구현하기도 하고 이런 기술들을 사이버 모델하우스 가상 공간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잘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저희가 그 그래픽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실사감을 나타내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한 장면을 굉장히 사진처럼 만드는 건 되게 쉽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게 아무리 또 실사감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실제 모델하우스에 와서
이 공간을 느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뭐 넓어 보인다, 좁아 보인다. 특히 뭐 20평인데 이렇게 30평처럼 뽑혔어. 막 이런 것들을 느끼려고 하면 가상공간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와서 가구를 열어보고 문을 닫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문이 무겁다, 뭐 바닥이 뭐 푹신거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거 뭐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저런 게 좋은 것 같다면서 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간의 이야기, 이것들이 실제로 건설 산업이 그 아파트가 분양되고 이런 데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이버 공간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강현실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IM 기술로 3차원 설계를 하고 나면 이렇게 실제로 지어진 그 공사가 되고 있는 공간에 가서 그 BIM 설계를 이렇게 증강현실과 같이 겹쳐서 보면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어떤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또는 향후에 설치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그 각각의 것들에 대한 속성들을 일일이 볼 수도 있는 이런 기술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안전교육, 근데 추락이나 낙하나 폭발, 화재 이런 것들은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 증강현실을 끼고 이렇게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안경들을 끼고 공사 현장 사이트나 우리가 건물이 지어질 곳에 가서 여기에 이런 공간이 생기고 이렇게 큰 건물이 생기고 하는 것들까지 구현이 돼야만 되는데, 이것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장비들을 통해서 뭐 요 벽이나 뭐 작은 공간들을 겹쳐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큰 공간의 대형의 건물들을 공간감을 느끼면서 보는 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증강현실이라는 게 꼭 어떤 이런 렌즈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김상 교수님 책을 보면 이 꼭 어떤 이런 하이테크 렌즈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를 더 씌워서 이 현실에 하고 있는 일들을 더 돋보이게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드론들 가지고 그 공사 현장 관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사진을 찍고 그 사진들을 서버에 잘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보셨던 이 도면을 겹치거나 아니면 3차원 모델을 겹치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이 출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그 회의를 매니 하고 이거를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 자체도 또 하나의 증강현실이 아닌가 고민해봤고요. 그다음에 360도 카메라라는 것들이 생겨서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어서 뭐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그 공사 현장을 기록하거나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 360 카메라라는 걸로 사진을 찍으면 그 아까 사이버 모델하우스 보셨던 것처럼 시공 현장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거를 공정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다 찍어서 그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를 하면 뭐 교육의 자료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옛날 공정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보는 이런 것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현재 벤처 기업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툴이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있냐면, 360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어떤 객체들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여기 2번의 그림에 있는 걸 보시면 뭐 이거는 전등이다, 뭐 이거는 창문이다 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놈을 그 3D BIM으로 만들었던 3D 객체랑 겹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직접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왼쪽이 360 카메라로 찍은 거, 오른쪽이 360 카메라로 찍은 거, 왼쪽이 BIM으로 만들어져 있는 설계입니다. 이것들을 겹쳐서 지금 사진을 움직이면 옆에 설계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시고 있죠. 그리고 그 실제 사진에서 객체들을 분리를 하고 BIM 객체랑 확인을 해서 잘못된 거를 찾아내는 그런 것도 지금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AI가 스스로 찾아낸 하자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일일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현실에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또 BIM 모델이 겹쳐지고 그거를 AI가 분석하는 이러한 것들로 증강현실들이 건설사 내에서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IBM에서 맥시모라고 그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이 뭐가 있고 거기에 뭐 메토실이 어떻게 분양됐고 뭐 이런 것 누가 살고 있고 뭐 전기세가 얼마 나왔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일종의 그런 자산 관리 툴인데, 여기에
비옵스라고 해서 그 BIM으로 만들어진 설계 정보들을 여기 집어넣는 거를 서비스해주는 회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이게 현실은 아니지만 기존에 이렇게 이미 사용되고 있던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어떤 툴에 또 새로운 정보들, 우리가 그 건설 단계에서 만들었던 정보들을 겹치면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새로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증강현실의 확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기계가 보이고 어떤 기술이라는 것들이 손에 잡히기 때문에 건설사도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이프 로깅이나 거울 세계는 정말 어떤 컨셉 같은 거라서 이게 건설 산업의 메타버스 어떻게 연관을 시켜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제가 뭐 SNS에 제 사진을 올리고 제 생활을 올리고 이런 건데, 건설사는 도대체 뭘 올려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쭉 하고 있었는데, 라이프 로깅이 꼭 그렇게 SNS에 무언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서 쌓이는 그 정보들이 그냥 분석이 되고, 그다음에 IoT나 센서들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또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뭐 나이키가 그 운동하는 뭐 사람들의 어떤 정보들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생활이다라고 올리지 않아도 어떤 센서들에 의해서 모여지는 이것도 라이프 로깅의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건설사는 시공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뭐 노무, 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작업자들의 안전모에 이런 장치, IoT 장치를 달아서 이 넓은 공간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수직 각 동의 몇 층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 품질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BIM 3차원 데이터랑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3차원 데이터 안에는 물량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의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를 통해서 생산성을 분석을 하고, 생산성이 낮은 그룹들을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성 분석,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와 BM의 물량 데이터를 결합해서 생산성을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어진 집을 팔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데이터를 다들 수집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스마트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집의 뭐 그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지금 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사나 또는 그 건물을 운영하는 어떤 회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현재 수집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런 관련된 법들이 좀 해소가 되거나, 또는 건설사가 실제 지금 건설사들의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건물을 짓고 나면 그냥 팔아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그 하자를 보는 것 외에는 그거를 운영하는 것들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고객들, 그러니까 건물을 직접 임대하고 운영하는 이런 가치들을 같이 가지게 되는 그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저희가 20만 가구, 30만 가구 정도를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각종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미래에 많은 서비스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그냥 분양 행위만 하고 임대라든가 자산 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법률적인 문제나 건설업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들과 결합이 된다 그러면 이 라이프 로깅 쪽에서도 이런 스마트 홈, 그다음에 그 고객들의 센서 이런 것들, 고객들의 데이터를 센서 같은 걸로 수집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BIM을 하면서부터 가능해진 일이, 이 객체 하나하나의 단위로 클라우드에 이 설계에 관련된 정보들이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평당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분석하던 것들이 지금은 부재 하나하나 단위로 정보들을 가지고 공사비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그거를 공사 단계에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덧붙여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의 관점에서 꼭 내가 어떤 사람의 삶 이런 거라기보다는 건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서버상에 모아놓고 그 서버상에서 또 어떤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의 하나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도 되게 처음에 그 책들이나 강의들을 보면서 고민했던 게, 무슨 배달의 민족처럼 뭔가를 주문을 해야 돼? 그러면 건설에서도 자재 주문을
배달의 민족 같은 걸로 자재를 주문하고 사람을 인력 시장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메타버스인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거울 세계라는 게 현실을 옮겨놓고 그 현실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더 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실 메타버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건설 쪽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던 말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과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이뤄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하고 하나는 현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 두 개를 결합하는 거니까요. 근데 디지털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BIM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아파트 하나를 빔으로 모델링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 다 모델링을 해서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는 얼마든지 잘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실제 지어지고 있는 건물의 상황을 수집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컨셉 동영상처럼 저런 기계들이 돌아다니면서 라이다나 레이저를 쏘아서 그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거와 빔 기술들을 결합을 해서 뭐 물량을 기성을 산출한다든지 뭐 공사 진척도를 산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기술은 방금 보신 거는 좀 약간의 콘셉트예요. 이 정도로 그 로봇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사람이 이제 일일이 옮겨가면서 현재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는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문로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는 원래 건물이 지어지다가 그 좀 금융적인 문제로 중단되어 있다가 십몇 년 후에 다시 지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던 건물들의 도면이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아까 보셨던 그런 류의 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다 스캐닝을 해서 실제 현장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를 다 스캐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찍어가지고 외부의 모습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하고 얘를 이제 BIM으로 만든 설계 도면이랑 겹쳐서 구조를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뭐 마감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건물이 지금 잘 지어지고 이제 입주를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질 때 아마 이 기술이 없었으면 굉장히 공정 원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기술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스캐닝한 데이터를 실제 그 도면의 형태로 바꾸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걸 사람들이 노가다로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그 클라우드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자동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자 입주를 하고 나면 고객들이 하자를 막 이렇게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집 도배지가 찢어졌어요, 뭐 가구가 깨졌어요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텍스트의 형태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3차원의 형태로 어느 지점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세대만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모든 세대의 하자를 딱 집중 이렇게 하나의 이 모델에다 모아놓고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문 옆에 예전에는 그냥 안방에 도배지가 찢어졌어요였었는데 지금은 안방에 도배지 중에 이 스위치 주변에 도배지가 잘 찢어진다 이런 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스위치 주변에 도배 품질 관리하는 걸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이 잘 찍히는다 그랬을 때도 문도 예전에는 그냥 문틀이 잘 찍혀였지만 최근에는 문틀에서 바닥에서 1m 정도 있는 부분에 문틀이 잘 찍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거기를 보양을 잘 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줄여 나가는 곳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메타버스라는 관점을 그 메타버스의 네 가지 유형에다 맞춰서 고민들을 쭉 해봤는데요. 이걸 다시 건설업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VR이나 AR 같이 뭐 그냥 쉬운 기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그 건설업에 좀 그 경쟁력에 도움이 좀 되려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수준 정도까지는 해야 될 거고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짜 메타버스 같은 느낌의 뭐 아바타도 있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뭐 누군가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고 그걸 팔아먹는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는 것까지는 당장 건설 산업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쪽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이 3차원의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술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들이 같이 접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수많은 건설사들 중에 지금 저희 회사처럼 이렇게 빔을 전현장 전 프로젝트에 쓰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아직도 건설업이 메타버스를 위해 준비해야 될 일이 되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저도 이 주제를 받아서 고민할 때 그냥 난 IT 전문가고 막 건설 혁신 이런 거 전문가인데 이게 메타버스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 빙그레의 빙그레우스처럼 뭐 건설에도 뭐 헬멧에 뭐 쓰고 막 이런 걸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로블록스나 이런 환경들 안에 막 집들을 짓는 기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건설사들이 가서 그 아이들이 짓는 집보다 우리가 더 멋있고 훌륭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 설문을 보고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 Z 세대들한테 제페토나 로블록스를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80%에 가까운 친구들이 다 안다 그랬는데 메타버스 알아요? 그랬을 때는 30% 정도밖에 모른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기존의 제페토나 로블록스라는 것 자체는 그냥 메타버스라는 의미 안에서가 아니라 잘 그냥 이렇게 막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산업도 굳이 메타버스라는 지금 막 유행하고 있는 그런 거에 끼워 맞춰서 뭔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선입견을 좀 버리고 보면은 건설 산업에다가 빔이나 AI, IoT 같은 디지털 툴을 잘 연결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일이라는 거니까 건설업에서 기존에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 현실에서 어려웠던 일들을 디지털 툴을 결합해서 일단은 건설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그 자체도 메타버스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해서 인프라가 잘 구현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제 메타버스가 필요로 하는 고객 경험이나 신규 고객 유치나 새로운 서비스 창출까지 우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설 산업에서도 디지털 변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김정현 DLENC 상무님의 발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